안녕하세요. 주식수익맨 정윤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HLB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HLB, 이 리보세라님과 캄렐리즈맙의 병행요법, 간암 1차 치료제로서의 FDA 승인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독보적인 좀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HLB의 IR 자료와 함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1월 26일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보이면서 65,200원 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충분히 편안히 도달할 수 있는 구간, 기대감만으로도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간 이 부분 돌파하면서 이제는 신약 허가 이후의 모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 전일에 이어가지고 연이틀 들어온 가운데 이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소 아쉬운 모습 속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IR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었는데요. 이 IR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렇게 허가를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 3조 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예전 고점을 넘어서가지고 시가총액 10조, 15조까지도 갈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 계속해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보세라님 허가를 바탕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리보세라님과 캄렐리즈맙의 판매가 시장을 침투한다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간암 치료제는 이 로슈 거의 약을 많이 좀 썼습니다. 그러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이 2022년 승인되면서 로슈가 장악하고 있던 이 시장 점유율을 일부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HLB의 리보세라님과 캄렐리즈맙 병행요법이 다시 한번 균열을 내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의 가격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상 결과 자체도 상당히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개의 지표를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OS는 생존 기간, 그리고 PFS는 이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치는 같이 연동되기도 하지만 OS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기타 다른 사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꼭 연관관계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를 다 챙겨봐야 되는데 이거를 함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이 H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약물 대조군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HR이 1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약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이 HR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약물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슈의 약, 아스트라제네카 약에 비해 가지고 이 HLB의 항서제약의 이 병행요법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한눈에 보일 수 있죠. 생존기간을 봤을 때도 충분히 더 길어진 생존기간 22년 정도로 볼 수 있고 질병이 진행된 걸 막는 것도 5.6년으로 충분히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작용까지도 훨씬 더 낮은 부분, 가격과 부작용 저하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의 반감기가 두 개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약물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데도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이제 FDA의 허가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임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단계 이제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절차들이 사실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공정이 좀 미진하거나 혹은 판매 경로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리보세라닙의 생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하나 넘어야 될 관문이 중국에 있는 캄렐리즈맙의 공장 실사였었는데 12월 달에 공장 실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받은 데이터는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데일리 쪽에서 나온 뉴스기도 하고 이 부분 캄렐리즈맙 공장 실사가 잘 넘어갔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장 실사 일수, 일종의 생산에 대한 이슈까지도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약물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이거를 훌륭히 생산해서 간암 1차 치료제로 간암 환자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023년 3월 달에 파이널 리뷰를 진행하고 빠른 이제 5월 이전에 FDA의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도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승인에 대한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는지도 계속해서 HLB는 이 부분을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충분히 시장 성장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야 뭐 기술 이전만 해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신약 승인만 나와도 당연히 주가 급등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나라 투자자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약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HLB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현재 법인을 만들고 판매에 대한 지금 관리를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주별로도 판매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간암 1차 치료제로서 이제 글로벌 목표 매출 3조 1억 원,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FDA에서 신약을 허가받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엑스코프리라고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간질 이걸 치료하는 거죠. 이미 블록버스터 신약 쪽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출의 성장 속도가 아직 크지 않다 보니까 크게 이익이 개선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비해서 HLB의 간암 치료제는 승인 이후에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매출 3조 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 좀 살펴본다고 하면 물론 전체 다른 파이프라인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 가치를 볼 때 셀트리온의 현재 매출이 2조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제일 크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장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매출액이 3조 원을 겨우 넘는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은 1조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HLB가 제시하고 있는 이 매출 3조 1천억과 영업이익 2조 원, 2.6조 원은 정말 아주 놀라운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사실 50% 정도만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로 시장에서는 추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물이 어떻게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로슈의 치료제가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치료제가 있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약을 만들어가고 있고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되겠죠. HLB 약물이 이렇게 시장을 뚫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좋은 약물이 더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HLB가 기껏 시장 공략을 했는데 더 좋은 약, 더 새로운 약이 단기간 내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HLB,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다 이 시장 점유율을 파괴해버리면 어떡하냐. 새로운 정말 좋은 간암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기껏 연구 개발한 거를 무효로 만들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임상 진행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향후 5년 내로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약물은 없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약물들 2025년, 2026년에 임상이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임상이 종료가 돼도 1년에서 2년 동안에 또다시 공장 실사와 허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8년, 2029년까지는 새로운 경쟁자 없이 충분히 약물을 팔아가지고 간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HLB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좋은 상황이에요. 정말 누가 본다 하더라도 사실 계속 문제는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진짜로 양측이 소년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승인이 될 건가? 진짜로 승인될 건가? 그 다음에
승인이 된 뒤에는 어떻게 매출을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통상적으로 기존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몇 주짜리, 뭐 몇십 주짜리 시장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긴 미래 비전 제시만을 갖고 있었는데 좀 이제는 확실한 수치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있고 간암치료제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기존 약물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구체적인 매출 3조 원대, 영업이익도 2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할 수 있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칼멜리주맙의 이 승인 기대감은 단순히 승인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이슈 이후에도 주가에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아쉽게도 오늘 또 많이들 또 파셨어요. 네, 너무 많이 파셔서 아무래도 이 구간대에서 좀 물려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2019년에 한번 큰 급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5년 정도 기다리다가 좀 파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이렇게 팔고 난 다음에 주가는 더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되세요. 일단 월봉으로 보면은 이젠 정말 편안합니다. 62,000원대 지지 보면서 85,000원 돌파 기다리고 나아가서는 시가총액 10조 원, 15조 원까지도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대감, 이 리보세라님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는 코스피 종목으로 될 거죠.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되어 있는데 코스피의 제약 바이오 대장주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HLB에 대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소식들 이렇게 뭐 기사와 그리고 IR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최근의 상승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체질업이 되는 주가의 레벨업이 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편안한 상승 다시 한번 즐겨보시면서 이후 나오는 소식들에 따라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추후 나오는 소식들도 체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보시면서 편안히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